당사자 확정과 표시 정정에 관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입니다. 원고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란에 해성기술학교라고 적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원고의 위소는 적법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점을 정리해보면 학교에 대한 소의 적법성은 그 전제로서 누가 피고로 확정되는지부터 보고 이하 그 자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그럼 우선 당사자 확정 기준을 토대로 누가 피고로 확정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설입니다. 학설에는 의사설이 있는데요.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자가 당사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행동설은 당사자로 행동한 자가 당사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질적 표시설은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 표시를 비롯해서 청구 원인, 기타 취지 등을 모두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표시 정정 등의 사건에서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해야 된다 라고 해서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를 피고로 제소한 사건에서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이라고 하여 상속인으로의 표시 정정을 허용하는데 이는 의사설을 취한 것이란 견해가 있지만 실질적 표시설을 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하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의사설은 내심 의사는 이를 명확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행동설은 어떤 행동을 한 때 당사자로 행동한 것이냐의 문제가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실질적 표시설을 취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학교를 운영 주체로 보정하는 문제에서는 다수설 판례가 운영 주체를 실질적 당사자로 보지만 실질적 당사자로 보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소장에 기재된 학교를 피고로 봅니다. 이하 형식적으로 소장에 기재된 학교의 경우 당사자 능력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당사자 능력이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으로서 권리 능력자와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만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 학교를 살펴보게 되면은 학교에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법인 등이 설치한 사립학교 등이 있는데 법인화된 대학을 제외하고는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가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는 법인화가 최근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을 해결해 보면은 이렇게 당사자 능력 흠결의 경우 제59조 소송 능력 흠결의 보정 규정을 유추해서 운영 주체로 보정을 명할 것이며 보정하지 않는 한 피고, 학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가 피고 표시를 학교 설립 운영자인 엄정교로 표시 정정 신청했다면 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점을 정리해 보면 표시 정정은 당사자로 해석되는 자가 부정확하게 표시된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 변경한 것인데요. 그러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당사자로 변경하면은 이는 이민적 당사자 변경으로서 판례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설의 입장에서도 보정과 관련해 당사자 능력 없는 자를 당사자로 기재한 때 누가 당사자로 확정되는지 견해가 대립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정과 관련해서 피고로 확정된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설입니다. 통설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오기에 준해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가 당사자로 확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소수설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가 분명한 만큼 당사자는 그 능력 없는 자가 당사자로 확정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당사자 능력 없는 자를 피고로 한 사건에서 피고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여 오기에 준해 당사자 능력자를 피고로 확정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통설, 판례에 의하면은 능력자로의 보정이 표시 정정이 되기 때문에 소수설보다 보정의 허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통설,
판례를 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보정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은 학설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표시 정정설은 당사자 능력자가 실질적 당사자로 확정되기 때문에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의 보정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시 정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반대되는 피고 경정설은 당사자 능력 없는 자가 피고로 확정되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 있는 자로 바꾸면 동일성이 없는 피고 경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소수설을 따른 견해가 되겠죠. 다음으로 판례를 살펴보면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시설에 불과한 영남기술학교를 피고로 표시했다가 개인 명의로 피고 표시를 정정한 것은 당사자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통설과 마찬가지로 표시 정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통설 판례에 따라 표시 정정으로 허용할 것이기 때문에 표시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피고를 해성기술학교로 하여 승소 판결 확정된 후 학교 운영 주체가 재심의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따라서 우선 첫 번째 논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심의소가 적법하려면 재심 대상이 되는 판결이어야 되며 재심기가 준수해야 되고 재심 이익이 존재해야 되며 재심 당사자 적격이 존재해야 되고 재심 사유를 주장했어야 되며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설문에서는 학교를 피고로 하여 선고된 확정 판결이 무효이므로 재심 대상 적격이 없는지, 만약 있다면 당사자 능력 강화를 주장한 것이 재심 사유를 주장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첫 번째 학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효설이 있는데요. 죽은 자에 대한 판결이 무효인 것처럼 학교를 상대로 한 판결도 무효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유효라고 보면은 학교로 표시된 판결을 가지고 그 운영 주체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 논거입니다. 다음 학설은 유효하지만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견해입니다. 이하 재심설인데요. 소송 능력 흠을 강화한 판결이 재심 사유가 되듯이 그에 준해 당사 능력을 강화한 판결도 재심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마지막 학설은 유효하지만 재심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견해, 즉 유효설인데요. 상소 제기는 가능하나 판결이 확정되면 죽은 자에 대한 판결과 달리 행정청, 학교 등 이른 사회생활 단위로서 행동하여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재심의소로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재소 전 사망자에 대한 판결이 무효이므로 재심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있지만 학교나 조합임을 강화한 확정 판결 효력에 대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에 대한 판결은 학교 운영 주체라는 배후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무효로 볼 필요는 없고 당사자 능력 강화가 재심 사유를 규정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는 유효하나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학설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재심 사유 아닌 것을 주장하면서 재심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재심의소는 부적법 각하되게 됩니다. 네, 이하 당사자 확정과 표시 정정에 관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